농부는 흉년을 풍년보다 원한다. 찹쌀값은 맵쌀값보다 30에서 40% 정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찹쌀이 한창 비쌀 때는 맵쌀값의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준까지 오른 적도 있다. 전해의 흉작으로 인해 1994년 4월에 찹쌀 소비자 가격이 한 가마 80kg당 36만원까지 치솟았는데 그 당시 맵쌀 중에서 최고로 치는 2000미의 소비자 가격은 12만 5천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해 4월에는 찹쌀값이 오히려 맵쌀값보다 더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1994년 가을에 찹쌀 수확량이 전해 수확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250만 섬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에 끌려 찹쌀을 심었던 농민들이 울상을 지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농사 짓는 사람치고 풍년 드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들판 가득히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보고 주름살 가득한 농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 반면 태풍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농부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안타깝게 만든다. 그러나 찹쌀 시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풍년이 들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풍년이 들었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궂은 날씨로 인해 어떤 해의 마늘 수확이 평소의 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자. 당연히 마늘의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머지않아 마늘값이 금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만약 마늘값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른다면 마늘을 심은 농민의 수입은 보통 때보다 더 커진다. 반면에 마늘이 대풍작이어서 값이 크게 떨어지면 마늘을 심은 농민은 경작에 든 비용마저 건지기 힘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역설적 현상은 마늘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농산물 시장에서는 왜 이런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농산물이 갖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쌀, 배추, 마늘 같은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그 값이 크게 변해도 소비량이 별로 변화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쌀이나 배추가 아무리 비싸진다 해도 사람들이 밥에다 김치를 곁들여 먹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이들의 소비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쌀, 배추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가격의 변화에 그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요하는 양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농산물이 갖는 바로 이 성격이 앞에서 말한 역설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량이 약간만 커져도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에 공급량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면 농민의 살림이 더욱 쪼들리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농산물은 장기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량의 변화로 인한 가격의 널뛰기가 한층 더 심하게 된다. 가격이 낮은 때는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비싸지면 풀어내는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가격의 널뛰기가 그다지 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이 역설적인 상황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덕을 보기는 했을까? 예컨대 고추의 흉작으로 인해 값이 솟아오르고 있을 때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고추를 심은 농민은 한 몫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때마다 재빠르게 동남아나 중국에서 고추를 들여와 값이 오르는 것을 막곤 했다. 그러니 우리 농민은 풍년이 들어도 시름, 흉년이 들어도 시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인 만큼 잘못된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풍년이 들었을 때 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별 열의가 없다가 흉년이 들어 값이 오를 기색이 보이면 잽싸게 손을 쓰는 정부가 얄밉기 짝이 없을 것이다. 출처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새 열린 경제학입니다.